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윤석열 정부가 일련의 개혁들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장제들을 몰아내고 중국의 권력을 잡았던 모택동이 생각이 납니다. 중국어로는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모택동은 1949년에 장제스를 몰아내고 중국을 자기의 권력 아래 두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이 되면서 권력을 쥔 마오쩌둥은 지나가면서 참새를 보고 저 새는 우리의 인민의 곡식을 먹는 새로운 새로구나 라는 어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오쩌둥의 이 말을 받들어서 모든 공산당들은 제4해 운동이라고 해서 곡식의 해가 되는 4가지 생물을 죽이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새였죠. 그렇게 참새들을 다 죽이는데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합니다. 로드맵대로 차근차근 뚜벅뚜벅 걸어서 말이죠. 그렇게 참새를 멸망시킨 후에 식량이 모자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참새는 곡식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해충을 먹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량이 모자르면서 중국의 경제가 나빠지자 마오쩌둥은 또 한 번의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약진 운동이죠. 대약진 운동은 이렇습니다. 농업과 철강을 풍부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모든 농장을 인민공사라는 공산당의 치하에 두게 하고 집단으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강은 마을마다 철강소를 하나씩 만들어서 철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가마를 만들지요.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철강을 만들어내는 게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철을 녹여서 철을 만들어내면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것을 인민에게 맡겨버리니까 전문가가 없는 인민들은 굉장히 불량한 철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사유재산이 되지 못하는 농업 생산성과 전문성이 없는 철강 생산성은 대약진 운동의 실패가 되고 맙니다. 생산성이 떨어지자마자 북한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모택동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택동은 이 불만 많은 지식 집단들을 모조리 말살하게 됩니다. 인민의 힘을 빌려서 말이죠. 무식한 인민들은 지식 집단들을 말살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말살한 이 일을 문화 대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을 좋아하고 혁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회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뒤집어 엎다 보면 그동안 만들어왔던 기반들이 무너지게 마련이죠. 그렇게 무너진 중국은 다시 일어서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북한을 따라잡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말 저 사람만 되지 말게 해달라고 하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물리치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큰 실책부터 시작을 하지요. 2024년 2월이 되면 선거를 2달 앞두고 의료개혁이라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전문가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단순히 2,000명만 외치기 시작합니다. 2,000명은 너무 적은 숫자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숫자 2,000명, 2,000명, 2,000명을 외치면서 선거에서 지게 됩니다. 저는 2,000명을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 속에서 마오쩌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새는 괴로운 새다. 이 한마디로 참새를 잡기 시작했던 제4해 운동이 눈에 교차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리고 선거에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러나지 않지요. 참새가 다 잡혀서 벌레들이 날뛰기 시작하면서 곡식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온 국민은 식량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의료개혁이 그렇습니다.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의사들을 다 잡습니다.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라고 하면서 의사들을 잡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 새 이야기하면서 의사들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의료를 잡겠다고 새들을 잡으니까 결국 의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졌는데 국민들을 그것을 모르지요. 자, 이렇게 의료가 실패한 가운데 또 하나의 개혁을 외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동해안에 석유가 실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유수의
유능한 기업들은 여기에 가능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 하고 물러났는데 1인 기업에 불과한 액트지오라는 회사를 등에 업고 시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전문성이 있는 기업인지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지요. 매출이 3,8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 1인 기업에 어떻게 국가에 몇천억을 쏟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이 공표했으니 물릴 길이 없는 겁니다. 모택동이 저 새는 해로운 새라고 했을 때 참새가 다 죽은 것처럼 석유 140만 배럴 이야기를 한 순간 우리는 석유 140만 배럴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몇천억을 쓰고도 석유를 못 찾는다면 우리는 시간과 돈을 낭비한 셈이 됩니다. 그 몇천억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 가난에서 구제할 수 있고 뭔가 되지 않는 산업들을 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런 금액을 과학적 근거에 따르지 않고 어떤 한 회사의 말 한마디로 몇천억씩 쓰는 이 정부를 누가 정상적인 정부라 생각할까요? 문화 대혁명 이후 지식인이 죽은 상태에서 중국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미국과 손을 잡고 소련이 무너지기까지 중국은 상당히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스템은 다 무너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버텨냈는지 참 신기할 정도로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8대 원로인 천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오쩌둥을 이렇게 평합니다. 마오쩌둥이 1956년에 죽었더라면 영원 불면한 사람으로 남았을 것이다. 또 1966년에 서거했더라면 마오는 있지만 여전히 위대한 지도자로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1976년에 서거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한숨이 나오는 논평입니다. 저는 이 논평이 우리의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들립니다. 23년 2월 이전에 개혁을 멈췄더라면 24년 2월에 개혁을 멈췄더라면 총선에 이겼을 것이다. 24년 6월에 석유 시추를 포기했다라면 20%의 지지율은 지켰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8년이 지나가고 있다. 무슨 말을 할까요? 보수의 일원으로서 대선에 2번을 찍은 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3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더 시스템이 무너질지 윤석열표 개혁이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비탄에 빠진 것은 의사 여러분뿐이 아닙니다.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지식인들은 나머지 3년을 어떻게 보낼지 참 암담한 상황입니다.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의 자유 따위는 필요 없다.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인데 어떤 특정의 직업이 자유를 누릴 수 없단 말입니까?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의 자유가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말이죠. 내가 그것을 포기하겠다는데 포기할 수도 없고 내가 거기서 떠나겠다라는데 떠날 수도 없다면 우리는 왜 그 직업을 선택을 했을까요? 직업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떠날 자유도 있고 직업에서 물러날 자유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자유들이 보장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있을까요? 또 그 보장이 안 되는 그들에게 야유를 하면서 내 목숨을 살려내라는 책임을 지우고 있을까요? 자유가 어떤 직종에서 허락되지 않는다면 내 자유도 허락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유는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그 자유가 보편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 칼날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유가 침해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가 우리의 삶을 해치지 않는다면 그들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듣지 않는다면 집회와 결사를 하여 항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항권을 사용해서 자유를 지켜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마저 박탈당한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천안문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사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집회와 결사를 하여 항거하던 사람들이 탱크에 깔려 죽었습니다. 중국은 창과 칼과 탱크로 뭉갰지만 이 대한민국에선 자본주의라는 체제 하에서 사람들의 밥그릇을 옥죄면서 비난하면서 그들의 먹거리를 치워버림으로써 그들을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가 그랬고 세무사가 그랬고 문과의 8대 직업이 그렇게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과의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의사들마저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R&D 예산을 깎고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무조건 나와서 우리 앞에 무릎 꿇으라는 식으로 대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외칩니다. 정말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명분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자유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었는데 그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기득권이 망가진다면 서민은 살 수 있을까요? 기득권이 무너지는데 중산층은 살 수 있을까요? 저렇게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시위를 할 수 있는, 저항을 할 수 있는 저 집단마저도 저렇게 저항을 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우리들은 그냥 무너질 것입니다. 의사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그들의 권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즐기는 국민도 이 사태에, 이 개혁에 동참한 것입니다.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의사들의 외치는 소리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잠깐 한국을 보면서 중국의 역사를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